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지금까지 매주 이 주말마다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도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주말보다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보시면 어제 이 일요일에 그래도 이 23K 초반에서 24K까지는 터치를 못하고 최고점이 23,900달러 선까지는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좀 빠져서 현재는 23,700달러 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24K까지는 터치를 못했는데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 바뀐 이후로 별다른 하락 없이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그리드 탐욕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공포 탐욕 지수에서 이 탐욕인 단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추이를 한번 좀 그래프로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최근 1년 동안의 이 공포 탐욕 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가 이렇게 지금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작년 이 3월 28일이 60으로 1년 중에 가장 높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가 가장 높은 이 탐욕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탐욕 단계에 들어섰고 과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단기적으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번 주는 매우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은 한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길 좀 보시면 제가 어제 미리 공유를 했었는데 여길 보시면 이번 주에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한 주예요.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에 이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이렇게 굵직한 빅테크들이 이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업은 장 마감 후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3일 이 금요일 오전 6시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까지 이 S&P 500에서 한 140여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7.8%가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 실적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평균 수치인 66%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지난 최근에 4개 분기 동안의 평균으로 보면 76%의 기업이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훨씬 좀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지난주에 이 테슬라만큼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사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올 1분기 성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주요 빅테크들의 이 실적 발표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 2월 2일 새벽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장은 지금 0.25%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결정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30분 뒤에 열리는 이 4시 반에 파월의 FOMC 기자회견에 아마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텐데 아마 이때 이 파월의 말 속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폭과 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시각각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보시면 이 노동부의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그래도 이 예측치는 이전보다는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노동시장이 꺾이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날에 이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전보다 살짝 높게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조금씩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월 3일 다음 날에는 이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역시 이전 수치보다 0.1%포인트 상승이 되면서 지난달보다는 이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4%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가지고 노동시장이 크게 꺾였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 이번 주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과 이 영국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 금리 슈퍼위크가 될 거라고 또 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캐나다가 금리 결정을 했는데 0.25%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선진국한테도 금리 인상 중단을 하는 신호탄이 될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주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정말 굵직한 발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뀌고 나서 어제까지의 상승을 보면 무려 43%나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30%의 상승이었는데 또 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는 이 4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도 한번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거의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재작년 11월 달에 고점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하락 트렌드를 쭉 만들어 왔는데, 근데 보시면 드디어 이 하락 트렌드에서 이 위로 지금 살짝 이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나스닥이 이 하락 트렌드를 처음으로 돌파한 만큼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연초부터 어느 정도의 조정 없이 계속 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진짜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인 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신이 목표한 수량을 다 모으지 못했다면 아마 그 이유는 아직 이 진정한 찐바닥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점에서 진짜 찐바닥만을 기다리기에는 오히려 그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크립토컨이라는 분께서 11월 28일 주기 이론 해가지고 이 차트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매년 이 11월 28일을 표시해 둔 건데, 이 첫 번째 사이클에 올타임 하이가 나왔을 때도 대략적으로 이 11월 28일 전후로 해서 나왔고, 또 두 번째 사이클에서도 대략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이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올타임 하이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1년 이 11월 달에 또다시 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한 사이클의 최저점을 보면 이때도 2014년 11월 28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최저점이 나왔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11월 28일 거의 그 근방에서 이렇게 또 최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본다면 작년 11월 달에 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이 16K까지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 11월 28일 전후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시면 여기 숫자 1, 2, 3, 4가 있는데 1은 새로운 이 최고점이 나오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2는 이 베어마켓, 이 하락장을 말하고 있고, 이 3은 이 어큐뮬레이션, 이 축적 단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단계를 보시면 1번 단계가 흐른 후에 이렇게 최고점이 나왔고, 이번에 이 베어마켓 시기는 이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3번 단계인 축적 단계는 최저점이 나온 후에 이 1년 동안을 이 축적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가 이 딱 축적 단계에 들어섰고 앞으로의 1년 동안이 이 축적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이 여기서는 프리퍼레이션, 준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준비라는 뜻보다는 이 예열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4번 단계를 보면 이렇게 1번을 맞기 전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보였고,
것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코로나로 이렇게 급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상승을 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부터 올해 11월 28일 이 단계까지는 축적의 단계로 생각을 해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예열 단계를 거치면서 그 이후 2025년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이 11월 28일 주기 이론대로 나온다면 2025년 11월 28일 전후로 해서 새로운 이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이 축적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주기영 대표가 며칠 전에 또 트윗 하나를 올렸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초기 강세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 차트와 함께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보면 지금 현재 이 초록색에 이 초기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은 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초록색이 좀 진하게 나왔을 경우에 전부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이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오버히트 초강세장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이 빨간색의 초강세장 국면에 돌입을 했지만 이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강세장 국면에 돌입은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가 최고점이 아니라 이때가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위치에서 설령 이 불장을 넘어서 이 오버히트 초강세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고점이 아니라 최고점을 향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오버히트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기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이 남다부 카페에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트코인 적립투자 프로젝트 이 비적풀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또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또 오늘 인증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이 비적풀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원, 이 3,800만원대로 꽤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매수 평단가는 2,73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9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불과 지금 몇 주 동안 상승을 하니까 지금은 이 평단가를 넘어서 이제 수익권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은 이 축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적립식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저와 거의 비슷한 이 평단가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늦었다고 볼 수가 없고, 아니면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이 계속되면서 이 대세 상승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올해 1월이 막 시작된 만큼 아직도 늦지 않았고 이 올 한 해를 축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의 대세 상승장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